서울의 야심한 밤거리, 중국인 여성이 한 남성을 보며 한심하다고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혀를 차면서 지나가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러는 건지 오늘의 사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샤오예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 문제와 한국에 대한 뉴스 때문에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대학교에 가서 한 한국인 교환학생을 만나게 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학생은 정말 잘생겼고 멋있게 옷을 입었어요. 그를 보고 한국 남자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처음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 옷을 입는 걸 싫어하셨고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함께 몰래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한국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인터넷 검열이 심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VPN을 사용해서 한국의 드라마와 예능을 몰래 보곤 했어요. 그렇게 한국의 문화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점점 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매우 설렜어요. 처음 타본 한국 항공사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은 정말 친절했고 기내식도 맛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 깜짝 놀랐어요. 공항 곳곳에 최첨단 기계들이 있었고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에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멋졌어요. 공항에서 지하철 표를 자동으로 살 수 있는 기계가 있었어요. 기계에서 표를 사고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갔죠. 지하철역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지하철 열차에 타자마자 내부는 아주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좌석은 넓고 바닥도 반짝였어요. 그리고 열차 안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이번 역은 어디인지 화면과 소리로 알 수 있게 해주었고 총 4개 국어로 알려주기도 했어요. 다양한 4개 국어로 방송해주니 너무 좋았죠. 그래서 숙소까지 헤매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밖으로 구경을 하고 싶었지만 저는 한국의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먼저 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었죠. 리모컨에 표시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니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인기 유튜브 채널을 찾았고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지, 어디에 좋은 곳이 있는지 엄청난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맛집 소개 영상에서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떡볶이와 호떡이 정말 맛있어 보여서 나중에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었죠. 앞으로 더 재미있는 경험을 할 생각에 너무 기대가 많이 되었어요. 친구와 저는 숙소에서 유튜브로 한국의 정보를 찾다가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미용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친구는 바로 그 미용실에 예약을 했어요. 청담동은 서울에서 가장 세련된 동네 중 하나로 그곳의 미용실은 모두 고급스럽고 인테리어도 멋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이 가득했죠. 미용실의 문을 열자 저희는 첫눈에 그곳의 분위기에 반했어요.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현대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였어요. 벽에는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와 예술 작품이 걸려 있었고 편안한 의자와
우아한 조명들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미용사분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을 물어보고 개인적인 취향과 얼굴형에 맞춰 세심하게 상담해 주셨어요. 저는 긴 머리를 좀 더 산뜻하게 다듬고 싶었고, 친구는 새로운 스타일의 염색을 원했어요. 미용사분들은 각자의 요구를 잘 이해해 주시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 주셨어요. 저는 머리를 감으면서 정말 편안한 기분을 느꼈어요.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샴푸로 머리를 감겨주시는데 마치 스파에서의 마사지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이후 스타일링을 받으면서 미용사분들이 정교한 손길로 저의 머리를 다듬어 주셨어요. 머리를 다듬는 동안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저의 머리카락은 다시 건강하고 윤기 있게 변해갔고 스타일링이 끝났을 때 정말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미용실에서는 피부 마사지 서비스도 제공해 주셨어요. 이 마사지는 얼굴의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에 생기를 더해주는 것이었죠. 마사지 동안 얼굴에 부드러운 크림을 바르고 가벼운 압력으로 마사지해 주었어요.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지고 촉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피부가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았고 전체적으로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이 특별한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서 친구와 함께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서로의 스타일에 아주 만족했고 이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용실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은 한국에서의 첫 번째 여행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고 여행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이 정말 멋졌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친구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한국의 번화가인 명동과 신촌, 그리고 홍대 같은 곳을 둘러보면서 쇼핑도 하고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로 했죠. 우리는 먼저 명동에 갔어요. 명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양한 상점들과 거리 음식들이 우리를 반겨주었죠. 특히 한국 화장품 가게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보니 왜 그렇게 한국 화장품이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피부가 즉시 촉촉해지고 밝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곳에서 산 화장품들은 친구들에게 줄 선물로도 아주 좋았죠. 명동에서 신촌과 홍대로 이동하기 위해 우리는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니 사람들이 차례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잘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자연스럽게 새치기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제서야 저는 한국에서는 줄을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끄러웠지만 그때부터는 차례를 지켜서 줄을 서기로 했죠. 버스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내부는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신촌과 홍대는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더 활기차고 신났어요. 거리 공연을 하는 뮤지션들의 음악에 맞춰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었고 개성 넘치는 패션을 한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특히 홍대의 한 카페에서 먹은 빙수는 정말 최고였어요. 눈처럼 부드러운 얼음 위에 달콤한 과일과 밥, 그리고 연유가 어우러진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었죠. 그렇게 홍대 거리를 구경하면서 한국 스타일로 쇼핑하다 보니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는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중국 음식,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으로 왔어요. 유튜브에서 본 대로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짜장면이 먼저 나왔는데 그 짙은 검은 소스가 면 위에 가득 올려져 있더군요. 한 입 먹어보니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소스가 쫄깃한 면발과 정말 잘 어울렸어요. 이 맛은 정말 색다르면서도 중독성이 있었어요. 이어 나온 탕수육은 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에 달콤한 소스가 듬뿍 뿌려져 있었어요. 탕수육을 한 조각 먹어보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았어요.
새콤달콤한 소스가 그 맛을 더 돋보이게 했죠. 이렇게 한국식 중국 음식을 먹어보니 한국 사람들이 왜 짜장면과 탕수육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중국에선 맛볼 수 없는 이 특별한 요리를 경험하면서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었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찍먹파인가요? 아니면 부먹파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밤이 깊었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생동감이 넘쳤어요. 가로등 아래서 사람들은 평온하게 거리를 거닐고 있었고 편의점 앞은 젊은이들로 북적였어요. 공원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 덕분에 산책이 더욱 재미있었어요. 분위기에 흠뻑 빠져 걷다 보니 어느새 화려한 번화가에 도착했어요. 빛나는 간판들이 끊임없이 이어진 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좁은 골목에서 나왔어요.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죠. 갑자기 그 남자가 바지를 내리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황해서 쳐다보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뭐라고 중얼거리며 노상방뇨를 하기 시작하더니 고개를 돌려 저희를 쳐다봤어요. 깜짝 놀라 저희는 고개를 돌렸고 갈 길을 가려 했어요. 저는 친구에게 한국 사람도 길에서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희 옆으로 와서 중국말로 같이 가서 한잔하자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저희는 그 남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같은 중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당황한 저희는 쏘리라고 외치며 마구 뛰어갔어요. 조금 진정이 된 후 우리는 아까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서울의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한강공원 근처에 도착했어요. 강변을 따라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도 잠시 앉아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한숨 돌렸어요. 한강 다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음 날 친구와 함께 광장시장을 방문했어요. 광장시장은 다양한 물건들과 먹거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빈대떡과 맛땡김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친절한 상인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체험도 했어요.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느껴보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생활이 항상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었어요. 길을 묻거나 물건을 살 때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영어로도 소통하려고 노력해줬어요. 그 덕분에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거리를 구경하던 중 한국의 유명한 난타 공연을 하고 있다는 광고지를 보게 되었어요. 예전 친구가 난타 공연 보러 한국 갔다 와서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자랑하던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난타 공연은 꼭 봐야 한다고 많이 추천해 주었거든요. 난타는 전통적인 리듬과 현대적인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공연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고 했어요. 표를 예매하고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공연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모두가 공연을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이 특별한 경험이 한국 여행의 멋진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첫 장면부터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어요. 배우들은 주방을 배경으로 요리 도구들을 타악기로 사용하며 박진감 넘치는 리듬을 만들어냈어요. 난타의 매력은 바로 이러한 독특한 연출에 있었어요.
전통 북과 현대적인 퍼커션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소리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었어요.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유머와 액션을 더해 관객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특히 관객들을 무대 위로 초대해 함께 공연을 펼치는 장면은 모두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어요. 친구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죠. 난타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퍼포먼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사용해 다양한 동작을 선보였고 그들의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공연이 진행될수록 관객들의 반응도 점점 뜨거워졌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공연에 몰입했죠.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뜨거운 박수와 함께 배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난타 공연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멋진 무대였어요. 공연장을 나서며 친구와 함께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특별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핏대를 세웠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그렇게 난타 공연을 관람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되새겼어요. 다양한 문화 체험,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흥미진진한 모험들 모두가 저희를 성장시키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주었죠.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중국에 돌아온 저와 친구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한국에 더욱 깊이 빠졌어요. 특히 저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적을 바꾸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꿈까지 꾸게 되었죠.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요즘 그것이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좋은 방법이나 조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샤오 씨는 한국으로 여행 와서 정말 재미있는 경험과 특이한 경험을 하고 가셨네요. 저도 함께 샤오 씨의 고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나 재미있는 사연을 제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시청하실 추천 영상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두근감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